자, 무리식과 무리함수 단원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대비 전에 했던 게 유리식과 유리함수까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리식과 무리함수 하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고등 버전의 경우의 수 순열조합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까지 하면 아마 2주에서 2주 반이면은 책이 다 끝날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번에 선생님이 한번 언급한 대로 고등학교 수학상 과정 한번 복습 얇은 책 갖다가 한번 하고 그거 끝나면은 시험 대비 들어가서 2주 반 정도 시험 대비 하면은 중등 과정이 모두 끝납니다. 고등 과정도 고1 과정이 모두 끝나요. 자, 일정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 좀 해보자. 자, 무리식은 어떤 거를 말하느냐라고 보시면 유리식 얘기할 때 내가 수체계와 식, 방정식, 함수의 용어를 언급하는 게 유사한 구조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한번 언급했는데 노트 필기된 거 한번 찾아보면 써있을 거다. 유리식 필기된 건 제일 앞에. 자, 그래서 유리식만 잠깐 언급해볼까? 유리식은 정의가 뭐였냐면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모든 식들을 유리식이라고 불렀고요. 그거를 y는 하고 정리한 게 유리함수였죠. 무리식은 루트 안에 미지수가 있는 형태를 기본적으로 무리식이라고 부르고 거기에다가 y는 하고 붙인 걸 자, 그게 아마 다음 주쯤에 할 건데 그거를 무리함수라고 나중에 부른단 말이야. 자, 그냥 형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정확하게 우리 무리수가 실수 범위에서 봤을 때는 유리수가 아닌 숫자를 무리수라고 불렀던 것처럼 무리식은 유리식의 형태로 못 나타내는 거. 자, 이거를 그냥 무리식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거를 다시 언급하면 방금 말한 선생님이 말한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루트 안에 뭐가 있어야 돼? 미지수가 있는 식이에요. 오늘 하는 건 별로 안 어렵다. 그냥 가볍게 들으면 된다. 자, 무리함수가 조금 귀찮은 부분이 있고. 자, 그럼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라고 봤을 때 루트 안에 미지수가 있으면 된다 했으니까 이런 거겠죠? 자, 몇 개만 써볼까요? x-3 이런 것도 미지수 있으니까 무리식이 되겠죠? 아니면 루트 안에 x에 관한 1차식 말고 자, 이렇게 2차식이 와도 마찬가지로 무리식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x제곱 이렇게 써 있어도 마찬가지로 무리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하나 비교를 하게 되면은 루트 안에 미수가 있다고 무조건은 아니라는 것만 느끼면 되는데 자, 우리 이미 이거 학습한 건데 자, 이거 기억할 거야. 우리 예를 들어서 루트 x-1의 제곱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건 루트 안에 미지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거 정리돼야 안 돼. 언제 공부했어? 중학교 때도 했고요. 고등학교 때도 했죠. 동치관계라는 거 처음 언급했던 시 기억해? 수학상에서 했죠, 그쵸? 자, 뭐였냐면 루트 x의 제곱이 절대값 x랑 똑같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혹시? 이게 두 개가 식의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가 같은 관계. 무슨 관계? 동치관계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똑같은 모양이잖아. 기억나니 보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절대값 x-1이라고 바꾸는 게 가능하지. 그러면 잘 봐. 루트 안에 미수가 있지만 정리가 되면은 루트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얘를 무리식이라고 부르면 원래는 안 되는 거야. 사소한 실수만 하지 말라. 정의가 일단 루트 안에 미지수가 있는 게 맞는데 정리하고 나서 판단하는 거야. 개념 문제 그냥 개념 문제야. 자, 그러면 무리식을 정립할 때 뭐부터 언급하냐면 자, 요게 좀 혼란이 온다. 잘 들으세요. 무리식은 기본적으로 루트 안에 어떤 x 문자 들어간 미지수가 있어요. 단순히 숫자로 봤을 때 이 녀석의 값이 잘 들어라.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도 된다는 걸 복소수 때 처음 공부했지. 루트 마이너스 때 루트 마이너스 1 이거 바꿨었잖아. 이건 기억하자. 그치? 근데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도 고등과정에서는 되는데 무리식 범주에서 봤을 때에는 루트 안에 미지수는 음수는 제외하고 생각해. 근데 너무 선생님 공부했는데 왜 수는 안 돼요? 이걸 바꾸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복소수 얘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간단 복수 i를 복소수의 기본, 허수의 기본 단위라고 공부를 했는데 이 i 문자는 방정식에서 썼냐 안 써? 썼죠. 허근 만들어서 썼잖아. 1 플러스 루트 2i 이런 거 썼죠. 근데 함수에서는 수학적인 원칙에서 썼는데 고등과정에서 쓰지 않는다 했다. 오케이? 고등과정에서 쓰지 않는다. 그리고 부등식에서는 쓴다 했니? 안 쓴다 했어. 왜?
i랑 2i랑 누가 커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i는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정의에 어긋나는 숫자야. 왜 어긋나는 거야? 루트 안에 미지수가 아니면 루트 안의 숫자가 음수인 건 원래 돼 안 돼? 중산 범위에서 봤을 때는 제곱근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다루지 않았잖아. 근데 i를 왜 만들었어?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것도 숫자로 좀 만들어 볼래라고 하나 그냥 개념 정립한 거였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는 존재하는 숫자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커를 의미하는 게 의미가 없었어. 그래서 부등식에서는 i를 안 썼어. 이거는 대학교 가도 똑같아. 근데 아까 엘건이가 얘기한 대로 함수는 대학교 가서는 써. 근데 고등학교 때는 안 써. 자, 이해됐니? 이거 그때 우리 복소수 했을 때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무리식에서는 이건 그냥 식이잖아요, 선생님. 그럼 i 와도 되는 거 아닌가요? 부등식도 아니고 함수도 아니잖아, 지금 써놓은 게. 근데 얘네 유리식 공부한 다음에 유리 함수 공부했잖아. 그럼 무리식도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얘기하는 거를 근본으로 해서 무리 함수를 공부해. 그러면 오늘 써먹은 내용을 무리 함수에서 써먹어야 되는데 고등 범위에서는 i를 쓰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러면 루트 안에 음수가 되면은 음수가 와도 되지만 무리 함수에다가 그 내용을 집어넣으려면 i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i는 안 쓴다 했잖아,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범위상 음수는 취급하지 않는다. 이거는 교육과정의 특수성 때문에 이거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알겠죠? 자, 그래서 무리식과 무리함수 개념에서는 음수인 건 허용한다 안 한다? 고등학교 범위에서는 하지 않는다 라고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용하는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무리식 때는 i는 안 쓴다는 거예요. 좋은 거죠? 복잡한 게 없으니까. 자, 그럼 간단한 거. 자, 무리식이죠. 루트 안에 미지수가 있습니다. 얘가 실수 값을 갖기 위한, 뭐 이것도 굳이 얘기하면 얘들아, 루트 안에 미지수가 음수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허수는 아닌 거지. 그러면 얘는 다시 얘기하면 무리식에서는 실수 범위만 다루는 거야. 자,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함수에서는 i를 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자, 정의역, 시역 이런 거 다뤄봤을 때 정의역이 허수범위인 거는 대학수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내가 다음 시간쯤에 무리함수 때 언급한다 했죠? 그럼 i를 쓰지 않으니까 얘가 만약에 정의역의 원소를 갖게 된다면 x문자 자체가 미지수 자체가 x 자체가 음수인 거는 쓸 수가 없어. 교육과정상. 너무 생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단 말이야. 자, 그러면 고등범위에서만 활용하는 문제. 얘가 실수이기 위한 x의 범위를 찾아보세요 라고 했어. 쉬운데 은근 많이 틀리는 문제. 그러니까 고등범위에서는 루트 안에 있는 미지수가 수식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다룬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 얘부터 생각을 해보면 2-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먼저 범위를 푸셔야겠네. 음수는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의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데 애들이 실수하는 게 사실 이거야. 저기 있는 걸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은 선생님 루트 안의 식이 음수만 아니면 된다면서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했는데 뭐 잘못했니? 그렇죠. 분모는 0이면 안 된다는 건 초딩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너무 당연한 건데 애들이 기계적으로 암기만 하니까 이거를 캐치를 못하는 애들이 의외로 많아. 자, 우리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x가 -3보다 크다라고 나와요. 그럼 답은 어떻게 했어요?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공통범위예요. 공통범위. 아이고 그래 빼야죠. 미안. 그래서 진짜 답은 -3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뭐 어려운 건 없죠. 그다음 자, 다음 이거라는 거 되게 쉽다고 했잖아요. 루트를 다루다 보니까 루트는 중3 때부터 한 거라 심지어 허수는 안 쓰니까 너무 좋거든. 아예 안 나오니까. 그러면 약간 오버를 하면은 중3 애들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야 이건 사실. 중3 과정만 했던 애들도. 자, 제곱근의 성질 가볍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설마 이걸 모를까? 그냥 책에 나오니까 언급하는 거야. 자, 중간고사 대비할 때 정말 짜증나게 많이 봤던 거. 자, 설마 이걸 모를까요? 루트 A에 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요거랑 루트 A의 안에 커지고 바깥에 커지고 뭐였지? 이건 답이 뭐야? 오지게 틀렸던 거죠, 그렇죠? 자, 바깥 제곱은 무조건 중등범위건 고등범위건 A가 튀어나왔다. 자, 이것도 가볍게 얘기하자. 중3 때에는 이게 교과서에 이렇게 써있었어. 옆에 뭐라고 써있었냐면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있었는데 고등범위에서 우리가 복소수를 공부하면서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음수여도
제곱을 하면 그냥 튀어나온다라는 걸 학습했어서 어떤 거였어? 숫자 하나 얘기해볼까? 제곱해보자. 어떻게 돼요? 얘를 나 이거 i로 바꾸는 거 어떻게 했어? 루트 2 i 이렇게 바꾸는 거 기억나요? 레드스톤 오랜만에 하지. 마이너스 지우고 i 붙이는 거였잖아. 기억나냐? 자 그럼 그거를 제곱한 거야.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해서 루트 1을 제곱하면 2죠. i 제곱은 얼마였니? 그렇지.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러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그대로 튀어나온 거 이해됐죠?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루트 안의 숫자가 음수여도 그냥 나온다. 그래서 수학 전체 개념에서 봤을 땐 얘는 그냥 범위의 제한이 없어. 그냥 A로 무조건 나와. 자, 근데 이거는 얘들이 많이 틀렸다는 게 사실 밑에 거였지. 자,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졌었죠. A로 나올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때. 교과서에 어떻게 써 있었지? 그냥 나올 때에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거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때 음수일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왔었죠. 기억나지? 자, 뭐 따로 예제는 안 한다. 이건 너무 쉬운 거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애들이 실수 많이 하는 걸 잠깐 언급하고 싶어서 내가 하나 좀 적어왔는데 중학교 시험 문제는 이런 게 안 나오는데 고등학교 무리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개념수 오랜만에 하니까 느낌이 이상한데? 자, 이거 푸는 거 어떻게 했을까? 자, 고등학교 말고 중학교 때에는 막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거 푸는 거 기억나니? 중학교 내신 문제 어떻게 했어? 빨리 푸는 거 어떻게 했냐? 요 사이에 있는 숫자 대입해서 풀었지. 기억나? 요 사이에 있는 숫자 대입해가지고 누구의 부호를 따졌었냐? 제곱된 숫자의 부호를 따져서 양수면 그냥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게끔 빨리 풀었었죠. 기억나죠? 근데 원칙적인 풀이는 그게 사실은 아니었단 말이야. 이거 하나 자세가 또 좋을 것 같네. 너 그러다 책상 건드린다. 이미 건드린 거 아니야? 건드리면 안 돼. 알았지? 건드린 거 아니지? 여기 이거 보여? 이거 틀 보여? 원래 안 보였는데 지금 보여?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 이거 안 보이는. 안 보여? 그럼 이 글씨는 다 넣어? 네. 정의 다 보여? 그럼 안 되는데. 됐어. 아. 야이씨. 너 그거 이따가 내일 이 목소리를 네 귀로 들을 거야. 엄청 그래. 불 끝나고 할게요. 그래. 제가 뭐 어떻게 푸냐면 마찬가지로 얘 범위와 얘 부호와 얘 부호를 따져야 되는데 이거라 A가 아니라 A 제곱이죠. 누구의 대소관계를 비교해야 되냐면 A 제곱과 9이사 A 제곱과 4의 대소관계를 비교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일단 의뢰 푸는 애들이 이걸 이렇게 생각해. 제곱하고 그럼 2의 제곱이 되지. A 제곱이 되지. 3의 제곱이 되지. 아니 이거 사소한 실수를 한다 해서 또 푸는 거야. 제가 이걸 이렇게 바꾸는 게 맞아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근데 뉘앙스를 두고 찍지 말고 정확하게 한번 틀리죠. 얘는 맞아. 그러니까 이제 맞았잖아. 틀렸다며. 네? 저요? 틀렸다고 했잖아. 그럼 맞았잖아요. 자 그러면 A 제곱의 범위가 4에서부터 9까지인 거지. 답을 일단 내고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판단해보자. 4에서부터 9까지가 A 제곱의 범위니까 그냥 뭐 편법을 대입을 하면 4하고 9 사이의 숫자 뭐 5 같은 거 대입해봐. 그럼 5-9니까 얘 음수. 5 대입하면 얘 양수. 그러니까 답을 내면 자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 얘는 양수니까 그냥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A제곱이 날아가니까 답은 5야 라고 그냥 나온단 말이야. 이해됐니? 그러면 이 문제의 논란거리는 이거죠. 이거를 이렇게 제곱해도 되느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잘 들어라. 니네가 고등학교 수학에서 함수를 공부한 게 사실 이런 것 때문인데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 뭔가 복잡한 문제를 수학에서 바라봤을 땐 숫자 개념으로 접근할래? 함수 개념 또는 방정식으로 접근할래? 원래 수능 문제도 똑같거든. 두 가지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를 택해서 풀게 돼 있는데 얘는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간단하니까 그냥 다 얘기해보자. 얘를 만약에 숫자 개념으로 접근하면 얘랑 비교해봐. 요거랑 한번 비교해보자. 얘도 똑같이 양변 제곱해가지고 마이너스 2의 제곱, A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해도 돼. 차이점만 느끼면 돼. 될까요? 안 될까요? 얘는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이게 누구의 범위지?
제곱한 숫자의 범위지.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의 실수를 제곱한 녀석의 범위가 이게 맞니? 라고 물어본 건데 형 마이너스 2하고 3 사이의 숫자 중에 0. 제곱해서 제일 작은 숫자가 4야보다 커? 0. 말이 안 되잖아. 왜? 0이잖아. 그래.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0보다 심지어 등호도 들어가야 되죠. 왜? 0의 제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제곱하는 게 안 돼. 근데 얘는 돼. 선생님 좀 헷갈리는데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잘 들어라. 방정식과 니네 부등식 수학상에서 공부했을 때 방정식도 어려운 문제는 함수로 바꾸는 틀을 공부했고 부등식도 특히 2차 부등식은 부등식 풀 때 기본 원리는 함수로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했었어. 본질은 함수였어. 그러면 얘 연립부등식 같은 거죠. 부등 두 개. 그럼 얘를 y 미안 요거 얘를 y는 a제곱이라는 정의역이 a인 2차 함수를 그려. 그럼 원점이 꼭지점 a가 이렇게 그림 그려지는 거 맞죠? 맞냐? 그러면 2의 제곱은 뭐라고 해석할래? a에다가 2 대입한 거야. 얘는 a에다가 3 대입한 거야. 그러면 2가 한 여기쯤이고 3이 여기쯤이라고 생각하면 이 그림은 많이 봤어. 니네 수학 3할 때. 뭐예요 이거? 정의역의 범위에 제한이 걸리는 2차 함수 고등 과정이었죠. 중학교 때는 하지 않았다. 그러면 살아남는 그래프가 요만큼만 파란색만 살아남으니까 파란색 구간에서의 y 값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되는데 요게 2였고 얘가 3이었거든. 2 대입하면 4고 3 대입하면 9예요 여러분. 무슨 뜻이야? 제곱한 숫자의 범위는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범위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4부터 9까지예요 라는 게 나온 건데 그냥 생각 없이 제곱했으면 이건 그냥 속아 뒷걸음질 치다가 얻어 걸린 거지. 읽거나. 알겠습니까? 근데 얘는 왜 안 될까? 똑같이 그래프 한번 그려볼래 우리?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항상 수학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막 그냥 이유 없이 공부하는 건 없어요. 자, 그럼 범위가 이번에 똑같아. 얘가 y는 a제곱이라는 정의역이 a인 2차 함수예요. 근데 a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죠. 그럼 생각 마이너스 2가 한 여기쯤 있고 3은 한 여기쯤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의역의 제한된 범위가 마이너스 2, 3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살아남는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눈에 딱 띄는 게 뭐야? 제일 밑에 있는 점이 최소값 아니냐? 꼭지점 0,0이 제일 밑에 있지. 그래서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은 어떻게 공부했어? 우리 2차 함수 공부했을 때 축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녀석 대입한 게 최대값이었지. 그래서 이거 대입한 9가 최대값이야. 그래서 제곱한 숫자의 범위가 0부터 9까지야 라고 했어야 되는 거라고 원래는. 읽거나 잠깐만 서 있으세요. 5분만 서 있으세요. 잘 봐. 너무 쉽지 읽거나. 껌이지. 어떤 걸 왜 듣고 앉아있나 이런 생각하고 있지 지금. 끄덕끄덕 하는 거 봐라 그냥. 이거나 너 나중에 공부하다 진짜 후회해도 알았어? 수원 수토 만만치 않아. 누가 보면 벌써 나몰래 한 바퀴 떼고 온 줄 알겠다. 이게 공부했어? 모르잖아 수원 수토 아직. 그래.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고 열심히 해. 내년 되면 힘들어 너 이제. 알았니? 자,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만 이해하세요. 알겠지? 자, 문제 푸는 것만 봤을 때 저거 떠들 필요가 사실은 없죠. 근데 항상 그런 거 같아요. 선생님 공부를 해보니까 근거를 들고 풀어야 돼.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자, 오늘 복소수 얘기를 좀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도 한번 해보자.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한 거에 따르면 A가 양수이고 B도 양수일 때 우리 제곱근 계산하는 거 크게 두 가지 이런 거 했었어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그냥 자연스럽게 합쳐도 돼 이런 거 있었고 루트 A분의 루트 B도 그냥 자연스럽게 합쳐도 돼 라고 정상 과정에서 공부했지. 이걸 모르는 바보가 있겠어. 근데 고등과정 우리 복소수 공부했을 때 뭐 있었냐? 이거 좀 기억 떠올려보자. 이건 내신 정말 많이 나오는 거거든. 자, A가 음수이고 B도 음수일 때 그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어떻게 됐었냐? 다 복수의 경우들 마이너스가 붙었죠. 마이너스 루트 AB가 됐어. 왜 됐는지는 오늘은 얘기 안 하고 본인이 찾아보세요. 근데 또 있었어. A가 음수이고 B가 양수일 때 자, 분수 뭐야? 루트 A분의 자, 루트 B가 어떻게 됐었지?
얘도 합쳐지는 과정에서 마이너스가 붙었었어. 왜 그런지 마찬가지로 까먹었으면 좀 찾아봐. 자, 그래서 정리되면 이런 거니까 이 케이스 빼고는 둘 다 없어져. 이 케이스 빼고는 A 곱하기 B는 그냥 얘가 돼. 그럼 나머지 케이스가 뭐가 있어요? 얘만 양수일 때, 얘만 양수일 때, 둘 다 양수일 때. 오케이? 그럼 그때는 그냥 얘가 돼. 그럼 얘도 똑같은 거야. 이 케이스 빼고는 합쳤을 때 마이너스가 안 붙어. 그럼 다른 케이스 뭐 있어? 얘만 음수지? 얘만 양수지? 그럼 다른 케이스는 얘만 양수일 때, 둘 다 양수일 때, 또는 둘 다 음수일 때, 또 얘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얘만 되는 거야. 그럼 얘만 별종이고 다른 루트 계산할 때는 그냥 중학교 때 공부하듯이 막 합치는 게 된다 안 된다? 됐었다. 이걸 복소수 때 했다고. 알겠어? 자, 무리식 계산할 때 이걸 또 써먹으니까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물론 무리식 단원에서는 얘를 쓰진 않겠죠. 왜? 루트 안에 음수인 거 쓰지 않는다 했으니까 중요한 건 사실은 이거지 뭐. 사실. 자, 이해됐니? 다음 읽거나 졸지 말고 잘 보자. 졸면 안 돼요. 괜찮아요. 턱대고 잘 자고 있는데. 영상 중이었어. 자, 다음 거. 공부라는 게 개념적인 게 좀 많죠. 갖기 위한 조건. 야, 오늘 복소수 얘기 많이 떠들고 있는데 얘도 복소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지금 이거를 정립하기 위한 뭔가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우리 복소수 때 두 가지가 있었어. A 플러스 B i가 0이 되기 위한 A, B의 조건, 그리고 A 플러스 B i하고 C 플러스 D i라는 복소수가 서로 갖기 위한 조건은 뭐니? 이건 기억나냐? 자, 곧 수학화 개념까지 접목하면 이런 필요 충분 조건인데요. 공식이 뭐였죠? A가 0이고 B가 0이었어. B는 A랑 C랑 같고 B랑 D랑 같았어. 까먹었을까봐 얘기하는데 이거는 무슨 부분이라고 불렀죠? 실수 부분이라고 불렀어요. I 앞에 붙어있는 숫자를 허수 부분이라고 불렀어요. 기억나니? 자, 저렇게 푸는 방식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흰색 글씨로 쓴 거에 정말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A, B, C, D가 모두 실수일 때만 100% 성립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어. 왜 그런지는 설명 안 할 거야. 개념 때 했거든. 한번 나중에 찾아봐. 그러면 무리수가 서로 갖기 위한 조건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I 대신에 루트만 쓰면 돼. 읽거나 A 플러스 B 루트 M이 0이 될 때, 이것도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 뭐가 되냐면 A가 0이고 B가 0이 돼야 됩니다라는 게 공식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어때 되는지를 좀 얘기를 할 건데, 얘가 A부터 B, 그리고 조금 있다가 C랑 D 문자로 쓸 거거든. 그냥 같이 쓰자. 이 문자가 모두 실수가 아니고요, 유리수일 때 100% 성립해요. 자, 그리고 하나 언급을 하면은 루트 M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지? 그 루트 M은 무조건 무리수예요. 제목이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잖아. 그럼 루트가 사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 너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자, 그러면 왜 이 조건이 있는지를 잠깐 얘기를 좀 해보자. 선생님은 이유 없는 관계는 안 좋아해요. 지금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왜 유리수 조건이 붙어있는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복소수 얘기했을 때 내가 이게 실수 조건일 때 100%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근거를 들어줬어. 야, 그럼 다시 얘기해보자. 실수가 아니면, 다시 말하면 A, B가 허수가 오게 되면은 이거이면 이거입니다가 안 될 때도 있어라는 걸 내가 몇 개 좀 써줬어. 좀 됐어. 사실 2월에 했어 이거. 너무 오래됐죠. 그래서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A부터 D가 실수가 아니면 100% 공식이 성립 안 했다. 그럼 얘도 그 얘기만 좀 할 거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몇 개만 써보자. 자, 예를 들어서요, 여기에다가 A에다가 M 대입하고 B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M을 대입해봐. 이해만 하면 돼요. 그럼 M 알겠을까? M 마이너스 M제곱이니까 그냥 M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이렇게 되지. 그러면 0이 돼, 안 돼? 되죠? 그러면 A가 0이고 B가 무조건 0이어야 돼? 아니지? 벌써 뭔가 잘못된 걸 느꼈죠?
내가 쓴 이거는 뭐예요? 무리수지. 알겠어? 유리수 조건이 아니지. 유리수 조건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 말고도 다른 케이스가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지. 그러니까 뭔가 좀 공식의 부초가 떨어지는 거야.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깔끔하게 이거 하나만 나타나게끔 하려고 수학자들이 범위의 제한을 딱 유리수라고 걸어놓은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실수 조건 딱 걸어놔야지만 100% 성립한다. 오케이? 자, 하나만 더 얘기해보자. 그럼 이거는 이번에 A에다가 루트 M을 대입하고, 자, B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봐. 그러면 A에다가 루트 M, 루트 M, B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루트 M이니까 마찬가지로 0이 되잖아. 그럼 굳이 0, 0일 필요 없다는 것도 만들어졌네.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A는 0, B는 0 이외에 너무나 많은 케이스가 발생하다 보니까 공식의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요거 하나 만들어내려고 범위를 유리수로 제한을 걸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전제 조건이다. 얘만 내용은 돼? 안 돼? 안 돼요 이거나. 알겠죠? 좋았어요. 자, 됐니? 그러면 두 번째는 자 1번 썼다. 2번도 똑같은 조건이에요. 자, A 플러스 B 루트 M과 자 여기에서 I 문자 대신에 루트 M으로 바꾸기만 하면 돼. 자, 둘 다 무리수예요. 루트 M은 무리수라고 했어요. 두 개가 같아지려면 반드시 누구랑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A랑 C랑 같고 B랑 D랑 같아야 되는 게 마찬가지로 만들어져. 자, 전제 조건 뭐라고요? A, B, C, D 유리수. 꼭 기억하세요. 공식의 구조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말한 거를 좀 다른 의미에서 살짝 얘기 좀 해볼 건데 여기 써 있는 조건 있죠. 유리수라는 조건. 몇 가지만 좀 응용을 해볼 건데요. 수학에 나중에 모의고사 시절로 니네가 접어들게 되면은 여기 있는 조건을 좀 변형해서 문제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풀어보면 새로운 내용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안 풀어본 유형이니까 당황해서 많이들 틀려. 그럴 때일수록 가져야 되는 감각은 당황하지 않아야죠. 다 물고 뜯고 막 뒤집고 들어가서 찾아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숫자 감각, 내가 아까 말한 거야. 숫자 감각으로 접근할래? 함수로 접근할래?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좀 감각적인 답을 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서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예제 몇 개만 얘기를 해볼게. 잘 봐라. 첫 번째 조건이 A랑 B가 유리수인데 여기까지 저거랑 똑같지? 이거나 그때 루트 M 문자가 그냥 M 문자가 자연수. 그때 A 플러스 B 루트 M이 0이면 좀만 있으면 옆으로 넘어지겠네. 이거나 좀 서있어. 서있어. 내가 앉으라고 하기 전까지 서있으라. 잠을 못 잤어? 그래, 이해해줄게. 절징한 마. 지우는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너도 못 잤지? 근데 왜 그럴까? 좀 자고 왔냐 지우 형씨? 아니잖아. 사서도 자고 있네. 잘 봐. 울지 말고. 울지 마. 자, 잘 봐. 좀 마셔도 돼요. 마시고 와. 그래 마시고 와. 애기네. 자, 보세요. A, B가 유리수인 거는 문제 요건하고 똑같은데 자, 루트는 무리수라고 했죠. 근데 얘는 M 문자가 자연수래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A가 무조건 0이고 B가 무조건 0이라고 할 수 있냐?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 A가 0이고 B가 0이면 이렇게 갔을 때 A 플러스 B 루트 A 무조건 0이냐? 0이지. 0 대입하면 0이잖아. 그럼 이거는 맞죠? 그럼 이거는 맞아? 안 될 때가 있을까요? M 문자가 자연수라고 했어. 야, 루트 M이 반드시 무리수가 돼야 되는데 그럼 거꾸로 질문해볼게. M 문자에다가 자연수 대입했다고 얘가 무조건 무리수야? 안 될 때가 언제야? 제곱수 4, 5, 16 같은 거 자연수잖아. 대입하면 무리수가 아니잖아. 이해됐니? 그러면 자연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루트가 벗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는 건 안 돼. 자, 그러면 언제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 되는 예시 드는 걸 우리 집합과 명제에서 반대된다라고 얘기했었어. 수학하에서 했던 거예요. 반대는 뜻이 뭐야? 안 되는 증거작용. 오케이? 그러면 M 문자가 제곱수일 때 이때는 안 된다.
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도 또 A랑 B가 유리수인데 M 문자에 양의 약수가 짝수게. 이거 고등학생은 의외로 이걸 해석을 못하더라. 근본적인 이유는 1학년 때 시험을 안 봐서 그래. 니네 1학년 때 아예 시험 안 봤지? 그치? 양의 약수가 자연수라고 생각해봐. 양의 약수가 짝수계라는 게 무슨 뜻이야? 그냥 약수라고 생각해봐. 중1 시절로 돌아가 보자 우리. 그렇죠. 그럼 뒤집어서 해석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럼 제 질문을 해볼게. 제곱수는 양의 약수의 개수가 특징이 뭐였어? 제곱수, 홀수계였죠. 그치? 그러면 짝수계의 여집합이 홀수계잖아. 안 된다. 기억나니? 중1 때 했던 거지 이거? 제곱수는 약수가 홀수계잖아. 그러면 양의 약수가 짝수계라는 거를 해석을 하면은 M문자가 제곱수가 아니라는 거야. 고등학교 문제에 나와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a 플러스 b 루트 m 값이 0이면 자 물론 a가 0이고 b가 0일 때는 당연히 이거는 참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가는 것도 맞냐? 라고 물었을 때 위에는 루트 m 문자가 무리수가 아닐 수도 있는 케이스가 이런 게 생기니까 안 된다고 했지만 얘는 절대로 제곱수가 아니라지. 그럼 루트 m이 무조건 뭐예요? 무리수죠. 루트가 안 벗겨지잖아. 그러니까 얘는 아이고 참인데 내가 왜 그었지? 자 참이라고 했지 않까? 미안. 그럼 얘도 참이야. 개념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자 그때 a 플러스 b 루트 m 이 0일 때 자 똑같은 얘기를 또 할 거야. 참거지 따져보자. 그럼 얘는 보나마나 참이에요. 그럼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 얘기 한번 해보자. 야 위에 거 해보니까 뭐를 느꼈어? 얘가 무리수이기만 하면 참이잖아. 그럼 생각해보는 거야. M문자에다가 소수 집어넣었을 때 루트가 벗겨지는 일이 생길까요? 제곱수만 아니면 된다. 그럼 소수 중에 제곱수가 있나요? 당연히 없죠. 소수는 약수가 몇 개? 짝수개잖아. 나 정도는 알잖아. 그치? 몰수기가 아니니까 제곱수가 아니지. 그러니까 얘도 참이야. 해석하는 거 알겠니? 이해만 하면 됩니다. 자 계속하자. 자 남아있는 게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일단 자, 유리화 먼저 얘기할 건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3 때 유리화하는 거를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분모의 루트를 없애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어요. 새로운 내용은 사실은 아니죠. 그래서 따로 이론을 언급하지는 않고 문제 몇 개만 풀어보자. 고등 수준에서의 무리식 유리화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만 한번 느껴보면 되는데 별로 어려고.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유리화를 하는 이유는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유리화 왜 했냐? 저기. 분모에 안 올라. 편하게. 뭐가 편해야 돼? 계산식 답이. 뭐라고? 분모에 정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하게 계산하려고 하는 거지. 얘도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분모에 있는 루트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말로 해도 될까 이거? 자, 요거를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자,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유리하려면은 이거에다가 뭐를 곱했냐면, 자, 루트 2 마이너스 1 이런 거 곱했죠. 합차 공식 이용하기 위해서. 그냥 곱셈 공식이라고 쓴 거잖아. 그래서 얘도 자 앞에 있는 거는 뭘 곱하면 되냐면 전을 좀 띄웠을 거야. 다시 쓰지 뭐. 자 루트 x 플러스 1을 곱고 마이너스 1을 곱고 물론 분자 분모에 똑같은 거 곱해야 되겠죠. 자 처음 하는 게 사실은 아니니까. 자 이거 뭐더라? 이거구나. 자 얘는 분자 분모에 뭐 곱하면 돼? 합차 공식 쓰는 게 목적이다니. 플러스를 곱하면 되잖아. 뭐 어렵냐 이게 사실 쉽지. 자,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주시면 자, 얘 제곱 마이너스 얘 제곱이니까 자, 암산하자. x 플러스 1이 그냥 튀어나오죠? 바깥의 제곱이잖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자, 1이 날라가죠? 맞니? 그래서 분모가 x만 되지.
자, 됐니?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 분자의 x랑 날라가고 자, 요것만 남는단 말이야. 이렇게 되죠. 그럼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얘 제곱 마이너스 얘 제곱이니까 분모 x 남는 거 이해됐냐? 그래서 얘도 분자에 있는 거랑 약분이 된다. 자, 그럼 약분되고 남는 게 뭐니? 마이너스 1 플러스 1 날라가니까 x 플러스 1, 루트 x 플러스 1이 두 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2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1이라고 정리하면 끝. 자, 이게 끝이야. 더 뭐 정리할 것도 없어. 자, 됐나? 뒤에 Y와 V를 왜 날라갔다고요? 응? 어디? 합차는? 합차. 처음 뒤에 Y 있어야 되지. 요거 뭐라고? 아니 그 뜻이 플러스에서 XX로 약분되잖아. 자, 이렇게 날라가고 여기 플러스 1 있잖아. 얘랑 얘랑 날라가. 없어지지? 그래서 루트만 살아남아. 자, 됐죠? 그럼 다음 거. 자,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데요. 자, 니네가 아까 말한 대로 유리가 하는 건 계산의 편의성 때문이야.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자, 조건이 식이 이렇게 나와 있고 x 제곱이 2라고 주어져 있을 때 자, 이 녀석의 식의 값을 계산해봐. 이 녀석의 값을 한번 계산해봐 라고 했습니다. 자, 뭐 고민할 것도 없이 또 유리화하자. 그럼 어떻게 되겠냐? 아, 바로 할까? 얘는 뭐 곱해? 뭐 곱해야 돼요? 루트를 없애는 게 최종 목적이잖아. 근데 잘 봐봐. 뭐를 곱하면 루트가 없어지냐면 원래는 여기에다가 x-1을 곱하면은 루트 x-1의 전체 제곱이니까 x-1이 튀어나오지. 바깥의 제곱이잖아. 자, 이해됐어요? 그래가지고 곱해보면 자, 방금 말한 거 쓸게. x-1 튀어나오고 분자분모에 루트 x-1을 곱했으니까 잘 봐라. 루트 x-1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분자의 루트, 분모의 루트 사라졌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자, 얘는 분자 분모에 뭐를 곱해? 루트 x-1을 x 플러스 1을 곱해보는 거야. 그러면 얘도 바깥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1만 남지. 이렇게 뭐 써주는 이유가 있어. 얘랑 얘랑 곱하면 루트 x-1에다가 루트 x 플러스 1 이렇게 곱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럼 분모는 유리화가 됐거든. 그치? 근데 값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제곱이 주어져 있고요. 그럼 분모가 루트가 사라졌으니까 뭐 일단 한 단계는 해결했는데 값을 계산하려면 얘를 뭔가 또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 그럼 문제가 뭔지 알겠니? 분수는 무조건 통분이야 일단 계산하는 과정에서 조건이 됐건 구하는 식이 됐다. 그럼 얘랑 통분하려면 또 뭐 해야 돼? x-1, x 플러스 1이 분모의 최소 공개수니까 여기에다가 x 플러스 1 곱하고 여기에다가 x-1 곱해서 통분을 해야 되는데 계산이 너무 복잡하지.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다른 방식으로 할게요. 어떻게 했냐면 그냥 통분 먼저 해. 그럼 분모를 뭐로 통분해? 2 곱하기 2.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 처음에는. 자, 그럼 이렇게 되니까 그럼 여기에 뭐 곱해요? 얘 곱하죠? 여기에 얘 곱하죠? 이 정도는 알지? 그래서 한 단계 건너뛰어. 얘 곱하기 얘는 바깥 제곱인가요? 그래서 x 플러스 1이 튀어나오고요. 마이너스 얘의 바깥 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1 튀어나오는 거 이해되나요? 한 번 했다? 그러면 분모가 어떻게 돼? 이거 계산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생각하고 계산해야 돼. 야, 이게 무슨 공식이야? 분모 계산하는 게? 이 모양 아니냐? 맞지? 그러면 이렇게 되지. 원래를 뭐 생각해야 돼?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면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음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아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무의식에서는 음수인 건 취급을 해야 안 해? 안 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합치면 돼. 근데 생각은 좀 하고 계세요. 음수는 취급하지 않겠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냥 합치면 루트 안에 있는 숫자끼리 합차 공식 구조가 만들어지죠. 이해됐습니까요? 분자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날라가니까 2만 나왔지. 자, 그럼 x제곱에 왜 나왔는지가 이제 보이네요. 대입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냥 2가 내고 계산하면
자, 됐죠? 자, 그래서 유리화를 드립다 하는 거 말고 그냥 통분해서 계산할 수도 있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어떻게 할까? 자, 얘가 3 마이너스 2 루트 2래요. 요거를 만족하는 A, B 값을 찾아봐라고 했는데 잘 봐라. 이 문제에 조건이 이게 써있어. A와 B는 유기수입니다. 몇 사이인지 이해하고 풀자야 돼.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유리화를 하고 통분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바로 통분해버려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얘는 그냥 얘 이거 어떻게 했어? 그냥 바로 통분했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통분 한번 해볼게. 그러면 분모가 자동으로 뭐가 되냐면 루트 2 플러스 1하고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한 구조가 되고요. A에다가 예곱하고 B에다가 예곱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한번 쓰지 뭐. 자, 이렇게 되죠? 좌변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분모는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냐? 맞지? 그럼 분모 지운다? 필요 없으니까. 그럼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 분자를 보니까 이것만 나온 거잖아. 그게 얘랑 같아야 되는 거지. 이건 무슨 모양이야? 자, 다시 보기 좋게 표현할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 이거 무슨 도시야? 현등식. 응? 아까 한 것 중에 뭐 있어? 무리수가 서로 같기 위한 조건. 아까 뭐라고 써있어요? A 플러스 B 루트 M하고 C 플러스 D 루트 M하고 같으려면 A랑 C랑 같고 B랑 D랑 같아야 된다 했지. 전제 조건이 뭐였지? 유리수일 때 라고 얘기했죠. 잘 봐. 왜 얘기했어? 아까 내가 뭐라고 했죠? 유리수 조건이 없으면 답이 여러 개라고 했지. 가치가 떨어진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개념상 유리수로 범위의 제한을 걸면 무조건 A랑 C랑 같고 B랑 D랑 같아야 돼 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에 유리수 조건이 있는 이유가 사실 아까 공부한 그 내용 때문이야. 자, 그러면 식을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금 말한 게 루트 앞에 있는 숫자끼리 같고 루트가 없는 숫자끼리 똑같았던 거잖아. 그래서 좌변에 있는 걸 루트가 있는 숫자와 없는 숫자로 정리해 주셔야 돼요. 생각 없이 공부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B 마이너스 A 플러스 A 플러스 B 루트 2 이렇게 되죠. 그게 3 마이너스 2 루트 2인 거야. 쉽죠? 얘가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 얘가 3이 돼야 되는 거지. 아까 그 개념이야. 무리수가 들어가기 위한 조건. 자, 연립방 형식으로 풀어서 답을 내면 되겠죠. B는 2분의 0. 자, B는 2분의 계산 한번 해볼까? 자,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3이니까 더하면 2B가 1이네. 그럼 B는 2분의 1이네. 자, 그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이렇게 나오지. 맞죠? 자, 이렇게 답을 내면 돼. 자, 그래서 이 노란색 박스 의미만 해석하면 돼. 왜 얘가 있는지까지 결부지어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이것도 우리 옛날에 했던 거다. 여러분, 고등 버전에서요. 특정 숫자에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 언급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뭐 했는지 기억나냐 혹시? 과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하자. 그렇지? 무리수에 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언급했던 거 뭐였었는지 기억해? 수학상에서 안 나지? 그러면 수학상에서 정말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우스 함수 기억하냐? 그림 막 괴상하게 그려졌던 거 기억하냐? 계단처럼 그려진 거 기억하냐? 막 이런 식으로 그려졌던 거 기억하냐? 막 이런 식으로 막 방향을 잡고 이런 식으로 막 그려졌던 것도 있었지. 얼추 기억은 나죠? 그래프의 형태가. 이거 할 때 내가 가우스식 관련된 얘기했을 때 이런 거 한번 공부했었어. x 자 y는 x 마이너스 가우스 x 이거 그래프 그리는 아이디어를 설명하면서 이거 자체가 뭔가 숫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숫자고요. 실수 함수니까
가우스 x가 뜻하는 게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해. 그럼 가우스의 정의는 뭐였냐? 자기 자신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였어요. 그러면 가우스 2.3 계산하면 얼마야? 2점. 자기 자신을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 2야. 그러면 마이너스 2.3에다가 가우스 시율은 답이 뭐냐? 마이너스 2야 3이야? 마이너스 3이죠? 얘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마이너스 1은 얘가 얘보다 크잖아. 넘어갔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잘 봐. 2.3은 2가 무슨 의미를 가져? 정수 부분. 그래. 이거야. 근데 중학교 때에는 음수 입장에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거의 다루지 않았어. 근데 고등학교 때에는 음수도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다뤄요. 그거에 대한 첫 얘기를 내가 가우스 때 얘기했었어. 다 복습이지. 그쵸? 자, 그럼 좀 정리하자 우리 그러면 소수 부분이 정확하게 수학에서는 양의 소수 부분이라고 불러요. 이건 정의야. 양수니까 음수가 되면 안 되잖아. 그리고 소수 부분은 1보다는 작아야 됐어. 근데 양의 소수 부분이라고 했지. 그러면 범위가 정확하게 뭐라고 쓰여있냐면 1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자, 얘를 그냥 양의 소수 부분이라고 하자. 그러면 얘 자체가 1보다는 작고 0보다는 양수니까 선생님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거예요. 2.0의 소수 부분은 뭐니? 0이잖아. 0이 소수 부분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원래. 그래서 정확한 개념은 부모도 들어가요. 자,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양의 소수 부분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다. 이것도 가우스 때 얘기한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한번 보자. 중학교의 시선하고 고등학교의 시선은 가볍게 정리만 하면 돼. 자, 이런 거예요. 3.21이라는 거 얘는 유리수긴 한데 얘의 그냥 루트 갖고 하면 되겠는가? 루트 2 갖고 하면 되겠네. 루트 2의 정수는 얼마냐? 1이지. 너무 간단하니까 쉽게 1. 얼마 정도 되죠. 근데 이걸 정확하게 우리 중학교 때는 어떻게 찾았어? 자, 내신 때 이거 우리 많이 했던 건데 루트 2가 어떤 제곱수와 어떤 제곱수 사이에 끼어있는지 이런 거 판단했던 거 혹시 기억나니? 그치? 그럼 얘는 2는 루트 안에 있는 숫자 2는 1의 제곱하고 자 2의 제곱 사이에 끼어있는 녀석인 거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계산하면 1이고 얘는 계산하면 2잖아. 맞니? 그래서 1과 2 사이에 끼어있으니까 얘는 대략적으로 값이 얼마다? 아 1. 얼마 정도 되니까 정수 부분이 1이야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근데 이건 중등풀이인 거고, 고등에서는 우리가 방금 말한 대로 가우스야, 가우스. 고등에서는 정수 부분은 가우스 기호를 처리하게 됐어. 그럼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가우스 루트 2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 그럼 루트 2를 넘어가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지? 최대 정수. 언더스탠드? 근데 따지는 아이디어가 사실 중등 거랑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이게 루트가 없으면 이 개념을 쓸 수 없거든. 무리수가 아니야. 루트가 없으면 무리수가 아닌 거잖아.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일단은 가우스로 통칭해서 암기하는 게 일단 제일 좋아. 고등 과정에서는. 자, 뭐 얘는 어쨌든 계산하면은 뭐 답을 아니까 1인 거지. 그러면 소수 부분은 어떻게 찾아? 중학교 때 소수 부분은 어떻게 찾았어? 전체 숫자에서 정수 부분 빼지 않았냐? 그래서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고 계산했죠. 얘는 중등이나 고등이나 똑같다. 자, 그래서 소수 부분을 어떻게 계산한다? 루트 2에서 1을 빼면 돼요 라고 나와요. 자, 근데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우리 계산했더니 마치 계산 과정을 우리 어떻게 언급했냐면 이거 책에 안 남아있어. 그냥 관련된 얘기니까 내가 쓴 거야. 근데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내가 써놓은 얘기를 보시면 계산을 뭐부터 했어요? 정수 부분 먼저 따진 다음에 전체 숫자에서 빼서 뭐를 찾았지? 소수 부분을 찾았지. 근데 원칙적인 풀이는 원래는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닌데 전체 범주에서 루트만 있는 걸 계산하진 않을 거거든. 루트 없는 것도 계산한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때 원칙적인 풀이는 원래는 소수 부분을 먼저 찾아야 돼. 순서가 좀 달라. 자, 원래는 소수 부분을 먼저 찾아야 돼. 자, 그거를 루트 없는 숫자 갖다가 한번 얘기해 볼게. 잘 봐봐. 특히 애들이 많이 틀리는 게
음수일 때 많이 틀려. 그 얘기를 좀 할 거야. 잘 보시오. 마이너스 3.4의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을 따져보자. 그러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애들이 이거를 이렇게 푼단 말이야. 마이너스 3.4가 소수점 앞에 있는 게 마이너스 3이니까 선생님 정수 부분 마이너스 3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그래서 이걸 써준 거예요. 수학에서 소수 부분은 양의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했고 범위가 이 범위에 들어가야지만 양의 소수 부분의 의미를 가져. 정의야 그냥 정의. 근데 니네가 만약에 이거를 정수 부분을 마이너스 3이라고 해버리면 소수 부분이 이거죠. 두 개 더하면 이거 나와야 안 나오지. 그리고 이거 중3도 아는 거. 소수 부분하고 정수 부분 더한 게 원래 숫자잖아. 정수 부분이라고 했으면 소수 부분 더하면 얘가 나오긴 했지. 근데 문제는 얘가 소수 부분의 의미를 가져 못 가져? 범위에 안 들어가죠.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는 잘못된 거야. 얘 때문에 그래.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소수 부분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정확한 풀이는 소수 부분 문제 따집니다. 그럼 이렇게 합니다. 마이너스 3을 먼저 써주고 누가 문제가 생겼다고 했죠? 마이너스 0.4가 소수 부분의 의미를 못 가지니까 저 범위 안에 들어가게끔 식을 좀 조작을 해주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에다가 빨간색 어디 갔냐? 여기에다가 1을 더해봐. 그럼 플러스 0.6이죠. 근데 왜 1을 더했을까? 잘 들어. 굳이 1이 아니어도 얘들아 0.5를 더하면 플러스 0.1이잖아. 근데 0.1은 소수 부분의 범위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0보다 크니까. 근데 문제는 정수 부분은 말 그대로 정수야. 이건 없던 숫자를 더한 거잖아. 그러면 다시 빼야지 원래 숫자랑 의미가 같겠지. 그럼 빼는 걸 여기에다가 빼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수 부분의 의미가 돼? 안 되죠. 마이너스 4.5가 어떻게 정수야? 뭔가 이상하지. 그래서 시도는 좋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하냐면 얘도 소수 부분의 역할을 하면서 얘는 정수 부분의 역할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냥 외우면 돼요. 1을 더하고 빼면 돼요. 그러면 더하면 0.6이죠. 양수 0.6이니까 소수 부분의 역할을 해요? 못해요? 하죠. 그리고 앞에 있는 마이너스 4는 정수야 아니야? 정수지.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했을 때 얘가 정수 부분이고 얘가 0.6 소수 부분이야 라고 찾는 게 원칙적인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언급한다. 정수 부분 먼저 찾는 게 사실은 아니고 소수 부분에 저 범위가 들어가는지를 반드시 체크한 다음에 마지막에 정수 부분 찾는 게 원래 순서예요. 이거 왜 얘기하냐면 수원 공부하면 처음에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또 나와. 그때 이 방식을 써서 풀게 돼요. 알겠습니까요? 이거 하나 좀 기억하자. 그리고 다른 개념서에는 이게 무의식에 나와 있어. 근데 이 책은 사실 양이 별로 없거든. 야, 숙제 나가는 게 푸는 게 2페이지잖아. 너무 적어. 선생님이 좀 보충 설명을 한 거야. 자, 기록만 잘 해보시면 돼요. 자, 이제 하나 남았는데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 우리 책 넘겨보시면 중간중간 개념마다 교육과정 외라고 써있으면서 개념 정립되기 뭐 쌤이나 뭐 이런 식으로 적혀있거든. 우리 무의식에도 그게 하나 적혀있어.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중분호라는 게 있어요. 처음 듣는 건 아니지. 루트가 2개 겹쳐있으면 이중분호라고 하는데 그게 선생님 시절에는 공식화돼서 공부를 했는데 너네는 그게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근데 이걸 내가 매해 수업을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니네가 수학화 심화 같은 거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얘기해준 개념을 써서 푸는 문제가 한두 문제는 좀 접할 일이 생겨. 심화할 때. 그래가지고 처음 하는 거긴 하지만 한번 좀 알려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가볍게만 얘기하고 넘어갈 거야. 거기 책에 있는 내용이 다야. 더 있지도 않아. 알겠니? 그래서 지금 쓰는 건 그냥 교육과정 백적인 거니까 이해만 합시다. 외울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네, 이중분 책에 써있죠? 우리 숙제 나가는 첫 페이지에 써있어요. 개념학의 코너 밑에 써있어요. 자, 방금 말한 대로 교육과정에는 원칙적으로는 빠졌어요. 나중에 얘네가 접할 일이 분명히 생기니까 한번 공부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중분호를 선생님 때는 왜 공부했냐면 유리화랑 똑같아요. 계산 편하게 하고 싶어서. 자, 계산 편하게 하고 싶은 일종의 도구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개념은 되게 사실 쉬워. 이게 왜 빠졌는지는 사실 나도 이제 교육과정이 매번 바뀌는 거에 대한 취재를 나는 잘 몰라. 그냥 바뀌면 그냥 바뀌는 대로 수업을 해주는데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필요 없으니까 빠진 거야.
너무 어려워서 빠졌을 수도 있고. 근데 뭐 이게 사실 알아두면 좋은 게 계산이 편하대잖아. 좀 알아두면 좋은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니네가 나중에 복습하게 되면은 한 번쯤은 쓰게 되거든요. 자, 공식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루트 a 플러스 b 플러스 2 루트 ab가 뭔가로 정리가 된대. 그거를 증명해주고 나서 써줄게. 거기를 밑에 써야 돼. 잘못 썼다. 되게 단순하다. 무리식 단원이지. 중학교 때 루트 처음 공부한 시작은 제곱근 아니었습니까? 제곱근 개념으로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잘 봐. 루트 a 플러스 루트 b를 그냥 제곱해볼래. 제곱. 어떻게 돼? 루트 a의 제곱, 루트 b의 제곱. 2ab니까 2 루트 a 곱하기 루트 b인데 합쳐도 되지.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얘를 제곱했더니 뭔가가 만들어졌어. 이건 뭐야? 제곱근 아니냐? 그럼 세모가 누구의 제곱근이에요? 얘의 제곱근인 거지. 이해됐니? 그래서 제곱근 개념에 의해서 자, 루트 a 플러스 루트 a 플러스 루트 b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b 플러스 2 루트 a가 자 이렇게 이중분호가 모양이 만들어져. 근데 생각?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이 만들어졌는데요. 둘 중에 뭐 만들까요? 무리식 단원이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루트 안에 있는 a, b는 음수는 안 돼. 안 된다고 했어. 그럼 그거를 떠나서 루트 a라는 숫자 자체와 루트 b라는 숫자 자체가 양의 개념이지. 양수지. 마이너스가 없잖아. 단순히 보면. 그러면 음의 값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겠죠. 선생님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되면 되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거 지워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쓴 게 이중분호 첫 번째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쓰면 되냐면 루트 a 플러스 루트 b로 빠르게 바꿔도 된다. 이게 이중분호. 자, 그러면 전제 조건이 뭐였냐? 방금 말한 게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양수가 되어야 된댔죠? 그래서 a도 양수고 b도 양수라는 걸 반드시 체크를 원래는 하셔야 됩니다. 알겠니? 자, 뭐 구조로 간단하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얘기하고 한꺼번에 얘기하자. 자, 하나가 더 있어요. 거기도 두 개 나와 있어. 이렇게 돼 있지? 음수로만 바뀌었어. 여기 있는 숫자. 그럼 걔는 자 구조가 똑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결과만 써.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인데 자 얘도 전제 조건이 일단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a랑 b가 양수해야 되니까 a도 양수고 b도 양수해야 되거든. 그럼 잘 봐라. 위에 있는 거랑 구조가 똑같으니까 내가 거 설명할게. 자 이거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그래서 제곱근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 마이너스로 바꾸고 이렇게 마이너스로 바꾸면 되거든. 그럼 원래 아까 계산한 거에 따르면 플러스 마이너스죠. 맞니?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이해만 하면 된다. 근데 아까랑 다른 게 이걸 때는요 루트 a 플러스 루트 b가 절대로 음수가 될 수 없지. 근데 빼기일 때는 무슨 일이 벌어져? 루트 b가 루트 a보다 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음수가 될 수도 있지. 앞에 있는 루트 a가 더 크면은 양수가 돼야 되겠지. 이게 무슨 말이야? 알겠어? 잘 봐. 이거만 하면 돼. 이해됐냐? 그래서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음수, 자 양수일 수도 있는 약간 좀 이쁘지 않은 공식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양수일 때만 선언해봐 라고 그냥 하나 정한 거야. 알겠냐? 그럼 양수가 되려면 누가 더 커야 돼요? 얘가 더 커야 되죠? 얘보다? 그럼 루트 a가 루트 b보다 크면 당연히 a가 b보다 커야겠지. 그래서 얘는 범위가 좀 다른 게 a랑 b가 둘 다 양수인 것도 맞는데 a가 무조건 b보다 커야 돼. 그러면서 둘 다 양수예요. 그래서 범위가 좀 달라. 차이점 알겠어? 알겠니? 플러스가 되기 위한 범위를 하나 내가 만들어내. 알겠죠? 아까 얘기했지만 뭘 이게 교육 과정에 빠졌으니까 막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사실은 없는데 나중을 위해서 그냥 범위 체크를 좀 하자. 우리 책에도 이 문제 없어. 자, 그냥 이거를 활용하는 연습만 합시다. 야, 위에 거 아래 거 공식 보니까 구조가 비슷한데 루트 AB 해놓고 앞에 2가 붙어 있는데요. 부호만 반대죠? 그럼 공식의 구조가 둘이 뭉뚱그리면 이런 거야. 루트 해놓고 A랑 B를 더했지.
A라는 숫자랑 B라는 숫자를 더했지. 근데 루트 안에 있는 숫자는 구조가 어때? A랑 B를 곱했지. 그래서 두 녀석의 공통적인 특징이 처음 써 있는 건 합이야.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어. 루트 안에 있는 숫자는 두 숫자의 곱이 구조가. 그래서 곱했을 때 숫자, 합했을 때 숫자가 뭔지를 찾아내서 쪼개서 쓰겠다라는 거야. 합한 숫자와 곱한 숫자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따로따로 쓰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게 계산의 편이라고 했죠. 왜 편한지는 알겠냐? 루트 2개 있으면 불편하지 않냐? 이런 거 거의 안 해봤잖아. 루트 하나 있는 건 덜 불편하잖아. 물론 루트도 싫지. 그래서 계산 편하게 하려고 그냥 만들어야 할 거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연습만 하면 돼. 자, 저 보면서 한번 해봐. 이게 정석 같은 데 이게 써있어. 수학의 정석. 근데 대부분의 책에 이게 빠져있어. 문제도 없어. 개념만 다 알지. 자, 루트 안에 루트가, 자, 2 플러스 2가 있죠. 그럼 일단 공식 구조상 얘 같아. 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 합했을 때 숫자, 곱했을 때 숫자를 찾아내라고 했잖아. 근데 눈에 띄는 게, 자, 이거 쉬워, 사실. 3하고 1 더하면 4고, 3 곱하기 1 하면 3이잖아. 그럼 저 공식에서의 A, B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죠. 그러면 쪼개서 어떻게 했어? A랑 B를 루트 씌워서 따로 쓰겠다고. 그래서 3이랑 1을 찾았잖아. 루트 씌우고 플러스일 때 플러스 쓰겠다는 거야. 물론 루트 1은 1이니까 안 써야지. 선생님이 고1 때 한 거야. 너무 쉬운 거. 자, 그 다음 이건 어떻게 할까? 야, 공식의 구조가 어땠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는데 루트 안에 있는 루트 앞에 있는 숫자가 2가 있죠. 고정이야. 고정. 그럼 저거를 루트 앞에 숫자가 2, 자 얘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오도록 좀 조작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마이너스 루트 12가 4 곱하기 3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3 더하기 1이 4고 3 곱하기 1이 3이니까 자 어떤 공식이니? 이거 정리하면 되겠네. 자 곱한 숫자 더한 숫자를 쓰시고요. 둘 다 루트를 씌운 다음에 자 이 앞에 보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자 얘도 물론 루트는 필요 없죠. 자 심오한 얘기가 아니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요? 루트 앞에 숫자가 2가 돼야 되겠죠. 얘는 너무 많지 이거는. 그래서 2를 없애. 근데 어떻게 없애는? 집어넣으면. 그렇죠.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2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4가 되잖아. 그래서 루트 7 플러스 2루트 12가 돼. 그 다음에 뭐를 찾아요? 더했을 때 7 곱했을 때 12가 되는 두 숫자를 찾는 거야. 뭐 있냐? 4 곱하기 3이랑 4 더하기 3 하면 되지. 다 찾았네.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4랑 3을 쓰고 가운데 보는 플러스겠네. 그래서 루트 씌우면 2가 되겠네. 겁나 쉽지? 하나 마지막.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선생님 때 내신 문제는 항상 이게 나왔어. 얘는 뭐가 부족해? 루트 앞에 숫자가 2가 없지. 그럼 2를 만들어야 되는데 2랑 차이점이 뭐야? 괄호를 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괄호를 쳐서 곱해?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1을 곱해주고 1을 나눠줘요. 이로 나눠줘요? 곱하기 답이 나오나? 몰라요? 몰라요? 해보죠. 실리건이가 맞았는지. 그럼 이거지? 그럼 2는 어떻게 해? 분배? 네. 그럼 4 마이너스? 대단 진짜 대충하네. 1 세서 띠껍다 너. 잘 발라. 이렇게 됐네? 그럼 풀 수 있어? 있어? 할 수 있어. 위에 놓고 위에 넣어. 분자분모 루트 쪼개도 되잖아. 그래서 루트 2분의 자 이거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거랑 모양이 똑같지. 어디 갔어? 이거랑 모양이 똑같지. 그래서 쪼개는 게 가능해. 자 그럼 루트 3 마이너스 1이라고 위에 풀어놨다.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유리가 해 안 해? 해야죠. 그래서 루트 2를 분자분모에 곱해서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하면 돼. 잘했습니다. 천재시네요. 우쭈쭈쭈쭈쭈. 잘했어요.